안녕하십니까. 모아소프트의 김성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ARP4754A와 4761에 대응할 수 있는 안시스 매드니 어널라이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후반기에 ARP4754와 4761에 대해서 쭉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내용은 개발 개요와 인증 내용, 그리고 4754A, 4761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도, 그리고 국내에서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적용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안전성 분석의 개요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세이프티의 개요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항목은 일단은 왜 하는지를 많이 좀 궁금해 해야 됩니다. 탑 레벨에서 항공기의 요구도 조건이 안전성 요구도를 만족하는지를 명확히 이해를 하고, 이 요구도가 각 계통별로 만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하고, 그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검증까지 하는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시스템 안전성이 완료가 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안전성이 어떤 거를 의미하느냐, 다 떠나서 어떤 고장, 위험 요소가 생겼을 때 과연 그 위험 요소가 시스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치명적인 고장으로 발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항공기는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다르게 중간에 어떤 위험 요소가 발생했을 때 그 위험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자동차가 됐든 철도가 됐든 배가 됐든 중간에서 위험 요소 발생에 대한 멈춤 장치들이 항공기에는 공중에 떴을 때에는 그런 멈춤 장치들이 명확히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다른 어플리케이션들과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성 분석에 대해서 연계도를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진 대로 DO178이라는 항목을 많이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계도에서 보시면 DO178 또는 DO254는 전체적인 체계 흐름에서 봤을 때 굉장히 하위 규격에 속합니다.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4761과 4754에서는, 특히 4754에서는 시스템 평가 프로세스를 먼저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761에서는 평가 프로세스에 맞게 안전성이 확보되는지를 해석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서로 크로스 체크 또는 크로스해서 검증이 되게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시스템 설계 레벨,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디벨롭먼트 어슈런스 레벨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결정된 달의 수준은 하드웨어 관련된 DO254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DO178로 그 레벨을 내려주게 되고요. 각각의 장비에서는 위에서 할당받은 달의 기준에 따라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검증하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달에 의해서 장비의 개발 수준에 따라서 항상 결정이 됩니다. 모든 규격서의 마지막에 오브젝티브라는 우리가 수행해야 될 달성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 요소는 디벨롭먼트 어슈어런스 레벨을 A, B, C, D, E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했느냐에 따라서 그 수행해야 될 항목들이 각각 구분이 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쪽은 DO178과
추가적으로 DO 330, 331, 332, 333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모두 수행해야만 한다는 요구 조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보셨던 그런 규격들은 어떠한 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느냐? 흔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민간 항공기에서는 서티피케이션을 받아야만 저희가 경제적인 활동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FAA나 EASA에서 서티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단순하게 여기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레벨, 엔진 레벨, 프로펠러 레벨에서 과연 안전하게 비행이 가능하냐,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바라보게 됩니다. 항공기 레벨에서는 파트 23, 25의 고정익, 27, 29의 회전익기를 서술을 하고 있으며 엔진에서는 파트 33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프로펠러는 파트 35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 항목을 만족시키면 가망 당국에서는 인증을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이 항목을 들어가서 보면 여기서 단순히 요 3개 항목을 만족시킨다 그러지만 과연 뭘 하란 말이냐라는 게 실제로 개발 프로세스에서는 굉장히 물음표로 다가옵니다. 굉장히 많은 항목과 많은 요구 조건을 내포하고 있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안전성 분야에서 무엇을 할 거냐를 오늘 이 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 요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파트 23을 기준으로 해서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FAA에서는 파트 23을 쭉 나열했고 그 중에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파트 23의 2510 항목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서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2510 항목에서는 굉장히 많은 말이 있어야 설계에 도움이 될 테지만 공교롭게도 애석하게도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510은 이퀴먼트, 시스템, 그리고 인스톨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거의 파생형은 23.1309의 AC를 따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국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 기술 기준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FAA 기술 기준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장에 대한 또는 안전에 대한 항목은 고장 조건의 평균 확률과 심각도 간의 논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역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장비를 또는 항공기를 안전성에 대해서 살펴볼 때 고장에 대한 평균 확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 치명도를 미치는 항공기의 고장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심각도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할까를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관계가, 상호 간의 관계가 보다 명확함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떤 항목을 봐라 라고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방 분야 같은 경우에는 882를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882를 준용을 하고 있지만 882가 되었든 FAA의 23 기술 기준이 되었든 1309가 파생이 되면 거기에서의 모든 안전성 분석에 대한 항목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82와 민간 항공기의 안전성 분석의 차이는 국방 쪽은 아무래도 미션 쪽에 대한 강한 요구도, 그리고 폭발물에 대한 강한 요구도가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항공기 자체의 안전성 분석에 대해서는 상호 매우 유사한 프로세스를 갖고 진행을 하게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파트 23에서 장비의 안전성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AC23.1309 특히 에코 버전으로 다시 확장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안전성 등급을 어떻게 매기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C23.1309는 이전 버전의 파트 23에서 1309 항을 확장해서 설명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무리 지금 최신 개정판의 파트 23을 보게 되면 1309 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초반 파트 23이 한번 개정되면서 1309 항이 삭제가 되었고요. 아까 앞에 보셨던 2510 항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간략하게 대체가 되었고, 그래서 아마 규격의 추적성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1309 원 에코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확률이 있고요. 고장에 대한 확률이 있습니다. 고장에 대한 확률이 이렇게 나왔고, 고장에 대한 논리적 항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히 일치시킬 수가 있겠고요. 일치시켜야 되고요. AC23급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약 8톤 이하의 항공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톤 이하의 항공기 중에서도 약 2.7톤 정도의 항공기를 클래스 1, 2로 나누고요. 그리고 그 이상을 클래스 3, 그리고 상업용 커뮤터 항공기를 클래스 4로 나누고 있습니다. 당연히 단발 엔진, 단발 왕복 엔진, 제트 엔진, 멀티 왕복 엔진, 멀티 제트 엔진으로 나눠서 클래스 1, 2, 3, 4를 나누게 되고요. 여기에서 치명도가 가장 높은 클래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UAM과 비슷한 커뮤터기를 한번 할당해 보면 클래스 4에 해당이 될 걸로 미루어 짐작이 되고요. 여기서 캐타스트로픽 고장은 가장 오른쪽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클래스 4의 가장 치명적인 항공기의 평균 고장 확률은 10의 마이너스 9승의 고장 확률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치명도가 높은 장비의 고장률의 총합이 10의 마이너스 9승을 확보하기는 그렇게 쉬운 미션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치명적인 기능적 고장의 장비가 10개라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10의 마이너스 10승의 각각의 장비가 고장률을 갖고 있다면 이미 그 총합은 10의 마이너스 9승을 만족 못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장에 대한 각 계통별 고장률을 할당하게 되고요. 특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 장비의 디벨롭먼트 어셔런스 레벨은 A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장비의 경우 B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특히 치명적 장비의 고장률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장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장이 나지 않는다가 아니고 그 시간 동안 언젠지는 모르지만 고장이 난다입니다. 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고장이 안 난다가 아닙니다. 고장이 발생한다입니다. 근데 그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 적다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매우 편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노트 3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싱글 페일리어가 발생하더라도 캐타스트로픽 페일리어 컨디션으로 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고장률도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싱글 페일리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도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게 이 1309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7톤 이하의 클래스 1 항공기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승의 고장 확률을 확보를 해야 되고, 프라이머리 주장비는 달이 C, 세컨더리 달이 C이지만 싱글 펠리어는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달은 아까 위에서 보셨던 DO178이나 DO254 또는 ARP 4754, 4761에서 장비를 개발할 때 개발 기준으로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극한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고장률을 확보를 진짜로 해야 되냐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FA에서 지난 한 8년간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한 치명적인 고장 사고를 통계를 냈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지난 8년간 1년에 200회 이상의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명적인 고장은 거의 항공기 전체를 잃어버리는 고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일반적인 미미한 고장을 다 제외시킨 겁니다. 제외시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200회, 약 이틀에 한 번꼴로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을 하고, 그 중에 한 번 발생할 때마다 약 1.5명의 인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장이 이틀에 한 번씩 발생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고장이고, 실제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고장률의 조건을 굉장히 높여놓은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고 유형을 분석해 보면 아까 보셨던 제너럴 에비에이션급의 치명적 사고 원인은 여전히 플라이 컨트롤에 대한 조종력 상실이 굉장히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무인기로 넘어가면서도 플라이 컨트롤의 컨트롤 로스가 1위로 랭크되어 있음을 우리는 통계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